이번에는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그 PT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요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줄여서 에코와스라고 불립니다. 경제 공동체에는 12개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1975년도에 설립된 공동체입니다. 경제 공동체이긴 하지만 경제적 압력을 가해서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서아프리카의 나라들의 관세를 낮추고 또 이동이나 거주를 좀 자유롭게 하고 또 평화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평화 유지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나라가 15개 국가였어요. 네. 그랬다가 올해 이제 12개 국가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 말리, 부르키나파소, 니제르 이 세 나라가 쿠데타 벨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가 사실은 24년도에 탈퇴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근데 공식적으로 효력은 1년 뒤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25년도에 공식적으로 탈퇴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노란색으로 비큰친 부분이 이 세 개의 나라들인데 보시면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네. 네. 하지만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10% 미만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 세 명이 모인 거예요? 쿠데타 3인방? 네. 참, 네. 저렇게 단체 사진이 찍은 게 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쿠데타 벨트를 보시면 원래는 이 니제르 이 지역은 아직 군사 정권이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부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요. 이 마지막 보루였던 니제르마저 쿠데타가 일어났구나. 군사 정권이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니제르는 굉장히 빈곤한 국가기는 하지만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개발 정책을 피고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마지막 보루였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이제 이 쿠데타 벨트 지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치안도 불안하고 뭐 분쟁이 계속 됐죠. 무장 세력이 또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고 탈퇴했던 세 개의 나라가 또 연합을 해서 공동체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쿠데타 벨트 지역을 보면은 러시아에 대한 좀 지지가 많아지고 있고요.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인데 지금 러시아 국기가 보이시죠. 이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라들은 다른 화폐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유럽 연합처럼 하나의 화폐를 써보자 해가지고 화폐 이름이 에코예요. 그래서 2027년까지 우리 단일 화폐를 도입을 해서 우리 12개 국가에서는 이 화폐를 쓰자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27년까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지되는 상황이고 일단 뭐 프랑스어권과 그다음에 영어권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또 문제가 있고 또 회원국들 사이에 경제적 정체적인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지 않죠. 네. 프랑스 식민지를 보면 지금 세파프랑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14개 국가가 프랑스에 이 세파프랑을 쓰고 있는데요. 진짜요? 네. 제가 이걸 준비해서 너무나 흥미로웠는데 제가 돈도 가져왔어요. 보이시나요? 우와. 네. 우와.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카메룬에 출장 갔을 때 쓰고 남은 돈을 가져온 건데요. 네. 거기 있을 때 몰랐거든요. 이 중앙 아프리카 이 6개국이 같은 돈을 쓰고 있구나 몰랐고 맨날 돈 보면은 오늘은 뭐 사 먹지? 이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서쪽에 뭐 세네갈 이런 나라들이 쓰고 있고 또 중앙 아프리카 6개 국가는 또 같은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네요. 제가 이제 나이지리아 얘기하다가 나이지리아는 프랑스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이 얘기가 되게 흥미로워서 좀 연결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어요. 네, 저도 세네갈에 있었고 카메룬에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서아프리카 중앙은행에서 그 8개 국가의 돈을 여기서 발행을 하고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6개 국가의 돈은 카메룬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프랑스 은행에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파프랑은 1945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말로는 식민지 간의 경제적인 통합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고 이제 만들었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회를 종속시키고 경제적 지배를 계속해 나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잘 보여주는데요. 결국은 부를 계속 프랑스로 공국으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프랑스 대단해. 네, 엄청 대단합니다. 화폐를 발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파프랑 쓰는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의 50%를 프랑스의 재무부에 이렇게 예치를 해놔야 돼요.
네,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가 너네 그 화폐를 보증을 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프리카 화폐에 대한 좀 신뢰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자기네들이 보증을 해주니까 신뢰할 만하고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파 프랑은 그 유로와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환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아프리카 국가들 이제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자유롭게 어떤 통화 정책이나 경제 정책을 맞아요. 하고 싶을 때 이 50% 외연 보유 거기에 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리고 어디에 뭐 좋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50%나 프랑스에 가 있으니까 이거를 자유롭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기회를 놓친다거나 결국은 나라만 독립을 했지 경제적인 주권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미스터 선샤인 보면 거기서 일본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합병되기 전에 일본 돈을 쓰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시작인데 거기에 말려든 거네. 미스터 선샤인은 안 봐서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전에 쿠데타 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도. 경제적으로도 벗어나야 된다. 이런 반감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예전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에요. 프랑스 은행에 보관된 돈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대륙에 착취해서 나온 것을 인식해야 된다.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안 줘?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갈 일이 있으면 돈을 보면은 프랑스를 떠올려라. 그쵸. 뭐 먹을지 생각만 하지 말고 프랑스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던 게 저는 거기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라는 게 좀 세상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때는 진짜 뭐 먹을까만 생각했으니까.